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깊어지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가 가진 힘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의 핵심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아는 것이죠. 특히 가족과 사회 속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러한 연결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는 모습을 보며 그 과정에 함께했던 모든 인연과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더불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없다면 그 건강에 감사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지만 평소에는 그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잘 지탱해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아진 후 이제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건강의 회복을 경험하며 감사함을 새롭게 느끼신 것이죠. 이런 작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난 후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가족과 함께한 식사의 즐거움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순간들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와 함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한 순간들을 기록해보세요. 부처님은 과거의 경험은 오늘날 나를 만든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기쁨과 어려움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준 과정임을 깨달을 때 감사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기가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냈기에 지금이 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셨죠. 힘든 순간도 감사로 바라보면 소중한 배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간단하지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거나 자녀에게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 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런 표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느 할머니는 아들이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다녀와서 고맙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연한 인사처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진심을 깨닫고 더욱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햇빛, 공기, 물 같은 자연의 선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거나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집에서 화분을 가꾸거나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며 자연의 순환과 풍요로움에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자주 설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라 일상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종종 인생의 도전과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자녀의 독립, 부모님의 건강 악화, 혹은 직장에서의 변화 등 여러 상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은퇴 후 허탈감을 느끼셨지만 새로운 취미를 찾고 지역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이 있어 더욱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과정 속에서도 감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통해 공동체와 더 깊게 연결되어 보세요. 중년 이후의 삶은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눠보세요. 부처님은 함께 나누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공동체로 확장될 때 그것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중년 이상의 분들이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깊은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며 삶 속에서 더 큰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길세요. 함께 나누는 감사의 마음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깊어지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가 가진 힘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의 핵심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아는 것이죠. 특히 가족과 사회 속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러한 연결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는 모습을 보며 그 과정에 함께했던 모든 인연과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더불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없다면 그 건강에 감사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지만 평소에는 그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잘 지탱해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아진 후 이제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건강의 회복을 경험하며 감사함을 새롭게 느끼신 것이죠. 이런 작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난 후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가족과 함께한 식사의 즐거움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순간들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와 함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한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부처님은 과거의 경험은 오늘날 나를 만든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기쁨과 어려움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준 과정임을 깨달을 때 감사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기가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냈기에 지금이 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셨죠. 힘든 순간도 감사로 바라보면 소중한 배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간단하지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거나 자녀에게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 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런 표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느 할머니는 아들이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다녀와서 고맙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연한 인사처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진심을 깨닫고 더욱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햇빛, 공기, 물 같은 자연의 선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거나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집에서 화분을 가꾸거나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며 자연의 순환과 풍요로움에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자주 설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라 일상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종종 인생의 도전과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자녀의 독립, 부모님의 건강 악화, 혹은 직장에서의 변화 등 여러 상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은퇴 후 허탈감을 느끼셨지만 새로운 취미를 찾고 지역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이 있어 더욱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과정 속에서도 감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통해 공동체와 더 깊게 연결되어 보세요. 중년 이후의 삶은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눠보세요.
부처님은 함께 나누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공동체로 확장될 때 그것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중년 이상의 분들이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깊은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며 삶 속에서 더 큰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길세요. 함께 나누는 감사의 마음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깊어지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가 가진 힘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의 핵심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아는 것이죠. 특히 가족과 사회 속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러한 연결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는 모습을 보며 그 과정에 함께했던 모든 인연과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더불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없다면 그 건강에 감사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지만 평소에는 그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잘 지탱해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아진 후 이제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건강의 회복을 경험하며 감사함을 새롭게 느끼신 것이죠. 이런 작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난 후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가족과 함께한 식사의 즐거움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순간들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와 함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한 순간들을 기록해보세요. 부처님은 과거의 경험은 오늘날 나를 만든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기쁨과 어려움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준 과정임을 깨달을 때 감사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기가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냈기에 지금이 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셨죠. 힘든 순간도 감사로 바라보면 소중한 배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간단하지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거나 자녀에게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 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런 표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느 할머니는 아들이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다녀와서 고맙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연한 인사처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진심을 깨닫고 더욱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햇빛, 공기, 물 같은 자연의 선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거나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집에서 화분을 가꾸거나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며 자연의 순환과 풍요로움에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자주 설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라 일상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종종 인생의 도전과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자녀의 독립, 부모님의 건강 악화, 혹은 직장에서의 변화 등 여러 상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은퇴 후 허탈감을 느끼셨지만 새로운 취미를 찾고 지역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이 있어 더욱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과정 속에서도 감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통해 공동체와 더 깊게 연결되어 보세요. 중년 이후의 삶은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눠보세요. 부처님은 함께 나누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공동체로 확장될 때 그것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중년 이상의 분들이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며 삶 속에서 더 큰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길세요. 함께 나누는 감사의 마음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깊어지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가 가진 힘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의 핵심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아는 것이죠. 특히 가족과 사회 속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러한 연결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는 모습을 보며 그 과정에 함께했던 모든 인연과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더불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없다면 그 건강에 감사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지만 평소에는 그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잘 지탱해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아진 후 이제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건강의 회복을 경험하며 감사함을 새롭게 느끼신 것이죠. 이런 작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난 후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가족과 함께한 식사의 즐거움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순간들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와 함께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한 순간들을 기록해보세요. 부처님은 과거의 경험은 오늘날 나를 만든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기쁨과 어려움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준 과정임을 깨달을 때 감사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기가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냈기에 지금이 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셨죠. 힘든 순간도 감사로 바라보면 소중한 배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간단하지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거나 자녀에게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 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런 표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느 할머니는 아들이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다녀와서 고맙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연한 인사처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진심을 깨닫고 더욱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햇빛, 공기, 물 같은 자연의 선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거나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집에서 화분을 가꾸거나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며 자연의 순환과 풍요로움에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자주 설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라 일상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종종 인생의 도전과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자녀의 독립, 부모님의 건강 악화, 혹은 직장에서의 변화 등 여러 상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은퇴 후 허탈감을 느끼셨지만 새로운 취미를 찾고 지역 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이 있어 더욱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과정 속에서도 감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통해 공동체와 더 깊게 연결되어 보세요. 중년 이후의 삶은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눠보세요. 부처님은 함께 나누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공동체로 확장될 때 그것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중년 이상의 분들이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깊은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며 삶 속에서 더 큰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길세요. 함께 나누는 감사의 마음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